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에서는 외환거래란 무엇인지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외환거래 가운데 개인들이 비교적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FX 마진과 해외 통화 선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갤라호른은 외환거래란 무엇인지, 그리고 외환거래 상품 가운데 하나인 FX 마진과 해외 통화 선물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두 상품을 비교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X 마진과 해외 통화 선물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제도적인 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의 유무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X 마진은 장외시장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래소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해외 통화 선물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거래소가 있습니다. 한국의 여의도에는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거래소가 있듯이 선물 시장에도 거래소가 있고요. 우리들에게 친숙한 거래소로는 CME,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있지요. 국내에서 외환 거래를 할 때는 대개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을 거래합니다. 물론 거래소가 미국의 시카고에만 있는 게 아니고 런던과 싱가포르 등에도 통화 선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선물 거래소에서도 미국 달러 선물 등을 거래할 수 있지요.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 단위는 주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100주, 1000주 아니면 한두 개의 단주 단위로 거래를 하지요. FX 마진에서는 단위를 낫이라고 하고 통화 선물에서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FX 마진 거래는 장외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신용이 주식 거래만큼 확실하진 않습니다. FX 마진은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의 신용도는 중개회사의 신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믿을 만한 FDM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에 비해 선물 시장은 주식 시장처럼 일정한 거래소가 있고 그 거래소, 바로 청산소에서 거래의 신용을 보증해 줍니다. FX 마진과 통화 선물은 모두 파생 상품입니다만 통화 선물은 해당 통화 거래를 위해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FX 마진은 실물 교환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따로 해당 통화가 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FX 마진에서는 거래를 청산하면 그 가격의 화폐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대신 차액만 정산합니다. 그에 비해 해외 통화 선물은 실물 인수와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유로화 선물 표준 계약일 계약이 12만 5천 달러인데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유로화를 사거나 팔아야 하지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통화 선물 거래를 만기일까지 가져가면 만기가 닥치기 직전에 국내 중개회사로부터 강제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 만기일이 있던가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1년 뒤에는 사라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진 않지요. FX 마진도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따로 결제월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에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처음 선물 거래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만기일이 지나면 해당 상품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상장된 통화 선물 표준 계약 상품을 예로 들면 마감이 연속월인 상품들인데요. 마감이 매월 있습니다. 마감이 매월 있다고 3월에 마감되었다가 다시 4월에 만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2020년 3월에 유로화가 만기가 됐다면 2020년 3월물은 폐지되고 만기가 1년인 2021년 3월물 상품이 상장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2020년 4월물이 만기가 되사라지고 동시에 만기가 1년인 2021년 4월물이 상장되는 시기지요. 이 책이 나올 당시에는 만기가 3, 6, 9, 12월 네 종류 상품이 상장됐는데 지금은 만기가 달마다 있습니다. 마이크로 상품은 만기가 3, 6, 9, 12월인 상품만 상장돼 있습니다. 국내에서 FX 마진 거래는 표준랏 거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표준랏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FX 마진에서 개시 증거금은 $10,000입니다. $10,000가 있으면 $100,000짜리 1랏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10,000를 가지고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지요. 그래서 증거금은 10%가 되겠네요. 책에서는 5%라고 했는데요. FX 마진이 국내에 소개될 때 증거금은 $2,000였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증거금 수준을 점차 올려서 2020년을 기준으로 증거금은 10%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통화 선물은 증거금 수준이 FX 마진보다 낮습니다. 과거에는 FX 마진 증거금 수준이 더 낮아 소액으로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마진 거래에서는 증거금 수준이 높아지고 통화 선물에서는 표준 거래보다 규모를 10분의 1로 줄인 마이크로 상품이 소개돼 증거금 규모가 역전됐습니다. FX 마진은 증거금 규모가 일정한 데 비해 통화 선물은 증거금 크기가 유동적입니다. 시장이 급변하면 가격이 요동치는데 그에 맞춰 거래소에서 증거금 규모를 변경해 투자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금 변경 주기와 변동 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FX 마진에서는 가격 변동을 말할 때 PB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통화 선물에서는 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1핍과 1틱의 가치는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FX 마진 거래를 할 때 $10,000의 증거금을 가지고 $100,000 1랏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100,000의 10%만 있어도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레버리지를 10배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해외 통화 선물은 증거금 규모가 작아서 레버리지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유동적인 증거금을 고려하면 약 2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외환 거래에서는 매도 가격과 매수 가격 간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요. 투자자들은 FX 마진을 거래할 때 스프레드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중개회사는 그만큼의 수익을 챙깁니다. 은행에서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 간의 차이, 예대 마진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것처럼 말이죠. 통화 선물 거래에서는 이런 스프레드가 없습니다.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들은 스프레드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없단 소리겠지요. 중개회사가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먹고 살아야 하니까 수수료를 투자자들한테서 받습니다. 수수료는 회사별로 다 다르겠죠. 그리고 같은 회사라도 고객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해 받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금액을 자주 거래하는 투자자한테서는 수수료를 할인해 주겠지요. FX 마진 거래는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일 정산이라는 게 없습니다. 손해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장부상에서 그런 것이고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실제 금액이 오가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해외 통화 선물에서는 일일 정산 제도가 있어 날마다 장이 끝나면 손익을 정산합니다. 일일 정산 제도는 해외 통화 선물 거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선물 거래 전체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현물 시장과 달리 선물 시장에서는 장이 급변할 때가 많아 날마다 정산을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롤오버 이자는 하룻밤 지나면 지급되는 이자입니다. 주식 거래는 물론이고 통화 선물 거래에서는 롤오버 이자가 없고 FX 마진에만 존재하는데요. 이는 외환 거래가 기본적으로 은행 간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에서 은행 간 대출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콜금리, 영국에서는 리보 금리에 따라 이자가 오가듯이 외환 거래에서는 롤오버 이자가 오고 갑니다. FX 마진 거래에서는 포지션을 사고 파는 것을 은행에 예금하고 대출받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재로 삼고 있는 개미도 할 수 있는 외환 투자에서는 포지션 보유 기간별, 포지션 진입과 철수 판단 기준별 트레이딩 스타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찾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동안 FX 마진과 통화 선물에 대해 하나씩 살펴본 것을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FX 마진과 해외 통화 선물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환 거래를 하기 위해 따져봐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 마련된 갤라홀은 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갤라홀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